네, 저는 지금 현재 소속은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라는 곳에서 교육팀장을 맡고 있고요. 지금 인하대학교 교육학과에 겸임으로 지금 재직 중입니다. 네, 지금 다들 이렇게 띄엄띄엄 마스크 쓰고 앉아 있으니까 되게 독특한 상황인데 서울대학교에서는 3월 그 첫 주, 둘째 주에 이런 식으로 해서 8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 다 못 모이니까 8번에 걸쳐서 오프라인으로 워크숍을 했어요. 그래서 야, 서울대가 참 되게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어저께 여기 와서 워크숍을 하면서 깜짝 놀란 것이 지금 여기 이렇게 소수가 모이고 나머지 분들은 유튜브 스트리밍 라이브로 하는 걸 보면서 채팅방으로 질문을 실시간으로 올리면 우리 교수학습센터의 스텝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또 바로 질문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또 저희 서울대학교에 전화해서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또 해보자 막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거의 뭐 첨단을 달리고 있는 이런 세팅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일단 전체적으로 이 줌이라는 어플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지금 프린트해드린 매뉴얼을 중심으로 한번 쭉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한 30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중간에 아마 궁금한 게 우리가 딱 교수님들 특성이 뭐냐면 전체를 누가 이렇게 쭉 설명하는 걸 일방적으로 듣는 걸 참지 못하고 중간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저께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약간 흐름이 깨져서 한번 매뉴얼을 쭉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나서 실제로 제가 웹사이트에 다 띄워놓고 하나씩 다시 한번 쭉 실습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조사를 한번 해볼게요. 나는 여기 줌으로 수업을 진행해봤다. 한 번 이상. 하나, 둘, 셋, 네 분. 안 해봤다. 나머지죠. 네, 손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한 25%, 4분의 1 정도만 해보셨고 그래서 거의 지금 초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인하대학교에서 제공해주는 그 유료 계정 받았다. 세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받았는데 모르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걸까요? 이건 제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공은 한다는 건 아세요? 네네네. 그럼 나는 무료는 있다. 무료 계정은 있다. 그러면 아직 전혀 줌을 모르는 상태이시군요. 그러면 미리 제가 예고를 해드릴게요. 제가 쭉 설명드리면 되게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기능이 여러 가지인데. 그런데 나중에 기본 창을 열고 실습해보면 그냥 딱 그 기본 스트럭처만 이해되시고 그게 딱 머릿속에 각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되게 직관적이고 되게 쉬워요. 그래서 약간 초반에 장벽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인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모니터 있으니까 멀리 계신 분들은 모니터 보세요. 자, 1부하고 2부가 있는데 1부는 처음에 회원가입하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에도 앱을 다운받아야 돼요. 이런 세팅을 먼저 잠깐 설명드리고 그리고 나서 2부의 본문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먼저 줌 회원가입은 이렇게 할 겁니다. zoom.us 이 사이트가 줌의 기본 사이트예요. 여기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무료로 가입하세요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해주고 교수님들의 이메일 계정을 입력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받으신 거, 인하대학교 유료 계정 받으신 걸로 하시면 바로 유료 회원이 되고요. 만약에 교수님 개인 이메일로 입장을 하시게 되면 그냥 무료 아이디가 돼요. 무료 회원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메일을 입력하게 되면 바로 이메일로 안내 메일이 갑니다. 그러면 교수님 메일 계정에 접속하시면 줌 계정 가입 도움이라고 떠요. 이걸 클릭하고 들어가서 링크를 타고 다시 줌 사이트에 오면 간단히 이름, 성, 그 다음에 비밀번호 설정하시면 끝이에요. 되게 간단합니다. 비밀번호 설정할 때는 그 대문자 꼭 써야 되고 특수문자 꼭 써야 되고 이런 좀 약간 규정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혹시 인하대학교에서 평소 쓰시던 비밀번호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보안은 그렇게 잘 하고 있고요. 자, 이제 로그인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여기에 줌 홈페이지 가면 프로필, 회의, 그다음 기록,
보고서 이런 메뉴들이 있는데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앞에 잠깐 설명드릴게요. 왜 줌인가? 제가 한 3년 동안 줌을 가지고 제가 수업을 했는데요. 저는 전공이 교육공학이어서 저는 교직 수업을 해요. 예비 교사들. 그러니까 저는 교육공학이니까 기본적으로 한 학기에 의무적으로 하루는 아예 교실 수업을 안 하고요. 줌으로 수업을 하는 걸 계속 했었어요. 그럼 학생들이 너무 신기해하고 재밌다 그러고 처음에 줌으로 화상 수업할 테니까 오늘 밤에 만납시다 그러면 다음 주에 줌으로 만납시다 그러면 애들이 긴가민가 했대요. 화상으로 하면 본인을 못 믿는 거지. 내가 좀 방심할 것 같고 교수님 너무 이거 성의 없이 하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염려가 있었는데 막상 경험하고 나면 다들 그냥 헐 대박 이거 너무 좋은데요. 이거 꼭 써봐야 돼. 그래서 다들 이런 반응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인하대학교에서 벌써 2주에 걸쳐서 몇몇 교수님들이 해보셨잖아요. 제가 엊그저께 학부생들하고 교육대학원 선생님들하고 줌을 수업하면서 어떻게 해보신 분 손들어 보라니까 거의 대부분 해보셨더라고요. 한두 번씩. 근데 어떠셨냐 그랬더니 교수님이 너무 이렇게 설명 많이 하셔가지고 조금 지루했다라든가 혹은 조작법을 잘 모르셔서 좀 많이 헤맸어요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하고 1시간 반 정도 이 진행을 하고 나서는 찐준 수업이다 이렇게 아세요? 찐이란 진짜란 뜻이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능을 제대로 숙지하고 그다음에 적당히 좀 이렇게 요령이 생기면 그러면 학생들을 방심할 틈을 주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교수님들이 막 정신없이 바빠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딱 제가 이따가 알려드릴 몇 가지 팁만 있으면 정말 힘들이지 않고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줌은 교실 수업과 전혀 다른 종류의 경험인데 상당히 강력한 장점이 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원래 이 줌 화상 수업을 이런 화상 수업 할 수 있는 툴들이 몇 개 있어요. 예전에 스카이프 다 해보셨죠? 그 다음에 구글에서 예전에 구글 행아웃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조금 더 개선이 돼서 구글 미트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구글 미트하고 줌하고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화상 강의로 쓰입니다. 근데 구글 미트는 약간 무슨 패키지로 뭘 가입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줌을 많이 쓰시는 것 같고 초중고등학교에 구글 스위트 패키지 가입한 학교들은 구글 미트를 좀 쓰는 것 같고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모든 채팅 툴 중에 46개국에서 2,500명의 교육 전문가들이 1인당 10개씩 툴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 세계 대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솔루션이 이 순위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9위가 스카이프. 스카이프는 순위가 높지 않아요. 그런데 줌이 5위. 1등은 유튜브, 파워포인트, 구글 드라이브 이렇게 쭉 있는데 보시니까 화상 툴 중에는 줌이 최고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유니콘 기업이 되었어요. 투자를 많이 받아서 시가총액 1조 원이 넘는 그런 그룹이 된 스타트업인데도 잘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시스템이 안정되어 있는 툴이다. 그래서 다들 줌을 쓰려고 하는구나. 유튜브 채널에서 홍영일 검색하시면 제가 이제 어제부터 이런 걸 만들어서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홍영일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하나하나 제가 올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줌에서 설문조사 퀴즈는 어떻게 하나요? 줌에서 출석 체크는 어떻게 하나요? 뭐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올릴 거예요.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세팅을 할 건데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겠습니다. 모두 스마트폰을 꺼내주세요. 자, 스마트폰에서 안드로이드 폰이나 아이폰에 앱 다운로드 받는 데로 가셔서 줌 검색해 보시면 줌 클라우드 미팅스라는 앱이 뜹니다. 그거를 지금 다운로드 해주세요. 줌 클라우드 미팅스. 줌 수업을 교수님은 호스팅 하시는 거고요. 호스트가 되시는 거고요. 근데 그 호스트를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고 노트북에서나 어디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스크린이라고 하잖아요. 어느 디바이스에서도 우리가 같은 환경으로 우리가 이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 다운로드 받으시는 동안 저는 계속 또 설명드릴게요.
아직 뭐 실행하거나 하는 거는 나중에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은 그렇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으면 되고요. PC에서는 이 zoom.us 사이트에서 그 페이지를 맨 밑으로 내리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메뉴들이 밑에 있습니다. 회의 클라이언트를 클릭해서 이것을 다운로드 해주면 실행 파일이 다운돼요. 이걸 실행시키면 PC에도 똑같이 그 줌 앱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모든 줌 수업은 이 줌 앱을 통해서 회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줌을 내가 회원가입을 하면 내 PC 말고 다른 PC에서도 또 쓸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프로그램 프리미어나 영상 프로그램 다운받으면 프로그램 하나당 1PC 아니면 뭐 2대 PC에 쓸 수 있다 막 이렇게 라이센스의 계약 조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줌은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디로 접속만 하면 어느 디바이스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프트웨어를 다운받는 게 아니라 이 줌 앱이라는 게 그냥 줌 사이트로 연결해주는 게이트 역할만 해주는 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기본 사항은 줌의 기본 구조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걸 제가 왜 설명드리냐면 서울대학교에서 8번에 걸쳐서 워크숍을 할 때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다들 저와 같이 아날로그 세대이고 특히 우리 아날로그 세대들은 복잡한 기기를 다루다가 특히 이제 스마트폰 막 이런 거 무슨 앱 같은 거 쓰다가 길을 잃거나 헤매면 되게 어떻게 하세요? 홈 버튼 눌러가지고 다시 메인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홈 버튼 눌러서 처음으로 와서 다시 또 막 이렇게 해보시잖아요. 길을 잃었을 때 한 번에 홈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이 줌은 메뉴가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는데 가장 디폴트 상태가 뭡니까?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바로 이 창입니다. 자, 줌을 실행했을 때 기본 창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는 동영상이 뜹니다. 저나 그 참가자들 동영상이 뜨고요. 여기 이제 비디오가 막 뜰 거예요. 메뉴는 하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줌 앱의 기본 구조는 하단에 메뉴가 쭉 뜨고요. 가운데 비디오가 뜨는 이런 구조입니다. 자, 어떻게 접속을 하냐면 웹브라우저에서 접속할 수도 있고요. 앱을 통해서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웹브라우저에서 접속을 하는 것도 사실은 웹브라우저에서 앱을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만 돼요. 그래서 앱을 통해서 접속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접속을 하는 건데 한번 해볼게요. 자, 앱을 더블 클릭하면 이런 창이 뜹니다. 자, 스마트폰이나 PC나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로그인을 클릭하면 이제 호스트는 로그인을 클릭해야 돼요. 학생들은 로그인 할 필요 없어요. 회의 참가 누르고 교수님이 알려준 회의 아이디만 입력하고 들어오면 돼요. 학생들은 교수님은 로그인 클릭해서 그 계정 로그인 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 메뉴가 있는데 새 회의 열기, 참가하기. 교수님들은 호스팅을 해야 되니까 새 회의를 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새 회의 클릭하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 기본 창이 뜨는 거죠. 여기서부터 모든 진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비디오 키면 이런 모습이고요. 비디오 껐을 때는 이렇게 프로필 사진이나 혹은 이름이 뜹니다. 자, 이게 비디오 키고 지금은 저 혼자지만 학생이 이제 1명, 2명 입장하면 제 화면이 작아지고 다른 학생들 화면이 하나씩 이게 뜨는 겁니다. 웹브라우저에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웹브라우저에서도 회의 메뉴에 들어가서 개인 회의실에 회의 시작 누르면 똑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준비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한번 쭉 보세요. 자,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설정이에요. 처음에 디폴트 설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설정들을 해야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프린트된 자료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업데이트한 거랑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업데이트된 파일은 좀 이따가 제가 진행하면서 줌 실습할 때 제가 파일을 쫙 전송해 드릴 거예요. 네, 그때 받으셔도 되고 나중에 또 센터에서 제공해 주실 겁니다. 자, 여기 자료에 보시면 프로필 여기까지 오세요. 이거 같이 보면서 할게요. 자, 로그인을 했을 때 화면인데요. 프로필 페이지에서 개인 회의 아이디가 있습니다. 보통 9자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료 회원은 이 숫자를 자기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공지할 때 입에 착 달라붙는 왜 자동차 번호 같은 거 딸 때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핸드폰 번호 만들 때 원하는 번호 최대한 할 수 있듯이 다만 다른 사람이 이미
점유한 번호는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수정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회의 메뉴에서는 회의를 미리 예약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일 11시 무슨 수업이 있으면 미리 그냥 설정을 미리 해놓는 거죠. 그리고 개인 회의실로 들어가서 바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기록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기록은 줌 수업을 다 진행하고 나서 그 녹화된 결과물, 영상, mp4 파일로 동영상, 그 다음에 오디오 파일,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루어진 채팅은 텍스트 파일로 다 저장이 되는 게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면 그걸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클라우드에 기록할 수도 있고 그냥 나는 클라우드에 기록 안 하고 내 컴퓨터에 저장할 거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 저장하거나 로컬 PC에 저장해서 나중에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한테 유튜브에 이런 데 올려서 복습하라고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설정이 가장 중요하고 늘 주목하셔야 되는 페이지입니다. 디폴트를 설정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 회의를 할 때 입장 시 참가자 음소거 이거 체크해 놓는 거 늘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수강생들이 들어올 때 마이크가 기본적으로 꺼진 상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조용해요. 근데 이거를 안 해놓으면 학생들이 막 카페에서 접속하기도 하고 되게 시끄러운 데서 접속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되게 요란하죠. 물론 여기서 체크를 안 해도 괜찮아요. 회의 열었는데 내가 깜빡했어요. 음소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의 중에도 음소거 할 수가 있어요. 그 일괄 음소거 해제 이게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줌은 설정해서 해도 되고 실제 진행 중에 해도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든지 접근 가능할 수 있어서 되게 편리합니다. 자, 이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화면 공유 기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얼굴 보고만 채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파워포인트나 혹은 PDF 파일을 띄워놓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화면 공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면 공유라고 하는데 그 기능을 호스트인 교수님만 할 수도 있고요. 학생들도 화면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는 모든 참가자가 화면 공유할 수 있어요. 다만 한 명이 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은 못합니다. 한 명이 화면 공유를 꺼야 그 다음 사람이 PPT를 또 띄울 수 있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디폴트 이대로 사용하는데요. 왜냐하면 학생들 자, 네가 PPT 띄워가지고 한번 설명해봐. 특히 대학원 수업 같은 거 할 때는 논문 발표 발제해야 되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화면을 이거 쭉 계속 되게 많아요. 스크롤해서 쭉 내려보면 폴링, 설문조사가 있어요. 요거를 체크가 안 돼 있습니다. 디폴트는 이게 체크가 안 되어 있어요. 이걸 체크해 주시면 수업 중에 설문조사를 할 수 있어요. 그걸로 퀴즈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객관식만 가능하고요. 택일형도 가능하고 여러 개 중복 선택하는 것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체크해 놓으셔야 설문조사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회의실. 소회의실도 체크를 해 두어야지만 나중에 화상회의 중에, 화상 수업 중에 그룹 회의를 할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쇼킹한 기능인데요. 화상 채팅하면서 제가 이제 모둠을 나누죠, 그룹을.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걸 쫙 쪼개버리면 그럼 이제 딱 1그룹끼리 모여서 거기서 화상 회의를 또 해요, 이렇게. 동시에. 그럼 저는 한 방씩 돌아가면서 순회를 돌면서 여기 입장에서 무슨 얘기하는 들어보고 나와서 또 두 번째 방에 들어가서 무슨 얘기하는 들어보고 이런 게 가능합니다. 이 기능을 써야 교수님들이 힘을 덜 들이고 학생들은 더 재밌다라고 얘기하고 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이따가 다 실습해 보겠습니다. 원래 체크가 안 돼 있어요. 체크를 해야지만 그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 번 더 설명드릴까요? 유료 회원과 무료 회원의 차이. 이미 나는 인하대 유료 계정 안 받고 무료 계정으로 쓴다 했을 때는 폴링, 설문조사 기능이 없어요. 이거는 못합니다. 이거는 유료 회원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 뭐 소회의실 이런 거는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보고서 메뉴는 이제 모든 수업이 다 끝나고 아까 그 기록에 가서 기록된 동영상 파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말고 이 보고서에 가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 사용 요걸 누르면 누가 출석했는지 출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열은 수업에 여기 보시면 여기 들어가서 누가 언제 참가해서 언제 나갔는지 이 기록이 다 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면
굳이 화상 수업을 하는 동안에 출석 체크 안 해도 나중에 이게 기록이 다 남는다는 거죠. 이것도 유료 회원에게만 가능하고요. 무료 회원은 이게 없어요. 그래서 유료 계정에서만 출석 체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요 밑에 회의 메뉴에는 회의에 대한 등록 보고서, 설문조사 보고서가 있는데 설문조사를 했을 때 혹은 퀴즈를 풀었을 때 누가 무슨 답변을 했는지 만약에 나중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 보고서를 클릭해서 그러면 자, 내가 설문조사 했던 것 중에 128명이 응답한 거를 다운받아요. 이게 뭐냐면 어저께 이게 어저께 여기서 워크숍 할 때일까요? 시간이 3월 26일. 여기 1시 23분 요거 볼게요. 여기 보면 269명이 참여했는데 어저께 대전의 한밭대학교 교수님들 140명하고 줌으로 줌 워크숍을 했어요. 대전 한밭대학은 이미 처음부터 줌을 바로 도입해서 이미 많은 교수님들이 시행을 해봤었기 때문에 핵심 기능 몇 가지를 그러니까 수업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워크숍을 이제 집중적으로 했는데 그때 설문조사에 참여하신 분이 269명.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생성을 누르면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게 뜨고요. 이걸 클릭하면 엑셀 파일로, CSV 파일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CSV 파일은 이게 데이터 파일이라서 엑셀로 열면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 누가 어떤 질문에 무슨 답을 했고 어떤 질문에 무슨 답을 했고 이렇게 쭉 나오는 겁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설문조사 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은 게스트라고 돼 있어요. 이게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스트를 하지 않고 이렇게 이름하고 이메일이 뜨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려면 학생들에게 줌에 기본적으로 무료 회원 가입을 해서 아이디 로그인한 상태에서 들어오라고 하면 이게 다 뜹니다. 네, 그거는 이 기능이 필요하면 학생들한테 그런 기본적인 요구는 하셔도 됩니다. 보통은 그냥 수업 중에 잠깐 의견 조사하는 용도로 쓰니까 굳이 이것까지 확인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복잡한 거는 모르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질문요. 네, 질문 받고 갈까요? 들어와서 이름을 바꾸는 거는 중간에 이름을 바꿀 수는 있는데 그 이름은 보여지는 이름만 바꾸고요. 실제로는 그 학생이 구글에 이메일로 로그인한 상태에서 회의 참가했을 때만 이게 뜹니다. 구글 아니어도 돼요. 그러니까 줌에 회원가입한 아이디가 있으면 돼요. 그 학생이. 예. 회원가입은 어떤 이메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줌에서 그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 아예 수업을 제가 줌을 진행할 때 아이디만 입력하면 아이디만 학생들에게 알려주면 학생들이 아이디만 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회의를 설정할 때 아예 등록 과정을 거치게 할 수 있어요. 그걸 체크하는 것도 이따가 잠깐 보여드릴 건데 그거를 제가 설정해 놓으면 학생들이 제 수업에 아이디 입력하고 딱 들어올 때 바로 입장이 되는 게 아니라 호스트가 등록시켜 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럼 저는 실행시킨 다음에 한 명씩 확인하고 입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학생들이 뭐 이름 설정하고 할 것 없이 그 등록 과정에 이름과 이메일을 입력하게 돼 있어요. 강제적으로. 이건 언제 쓰는 거냐면 되게 비싼 컨퍼런스를 할 때 등록비가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청강생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이런 거 쓰면 철저하게 회원 관리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따가 다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언제든지 줌 홈페이지에서는 어떤 페이지에서든지 오른쪽 아래 이게 늘 떠 있어요. 고객센터가. 이거를 클릭하시면 질문을 입력하면 채팅 시작이라고 누르면 이렇게 채팅창이 뜨고요. 질문 올리면 지금 내 질문에 대해서 4명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좀 이따가 저한테 질문이 와요. 그래서 뭘 도와줄까요? 막 이렇게 질문을 하면 바로바로 도움이 됩니다. 제가 3월 첫째 주에 할 때만 해도 대기열이 10명을 넘어간 적이 없어서 10분 안에 응답을 받았는데 어저께 들어가 보니까 200명, 300명 떠 있어서 답변이 잘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한국에 있는 모든 교수님들이 접속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설정을 줌 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고요. 앱을 실행시켰을 때 여기 이 톱니바퀴 모양 이걸 눌러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메뉴들이 쭉 있는데 이 중에서 꼭 참고하실 수 있는 게 듀얼 모니터 사용.
나는 노트북 화면이 작고 이 좁은 화면에서 이게 참 너무 잘 안 보이고 좀 깝깝하다 이러신 분들이 쓰시면 좋은데 연구실에 모니터 2개 쓰시죠. 쓰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볼까요? 난 듀얼 모니터 쓴다. 이런 분들은 이거를 체크해 두시면 줌에서 이렇게 화상 채팅을 하다가 내가 화면 공유를 하잖아요. 화면 공유 창과 비디오 창이 분리돼서 윈도우가 2개가 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시원하게 화면을 두 모니터를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에게 보여지는 건 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서 하나만 보여지지만 듀얼 모니터 기능을 쓰는 교수님이나 학생들은 화면을 넓게 쓸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준다. 뭐 그 정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요. 이쪽 모니터에서 채팅을 하다가 여기 화면 공유 내가 PPT나 무엇을 딱 띄우잖아요. 그러면 비디오는 이쪽 다른 윈도우에 뜨는 거죠. 원래는 여기에 이렇게 하나만 떠요. 조그맣게 떠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하시다는 분들이 이걸 쓰면 이게 없어지고 여기에 이렇게 크게 뜨는 겁니다. 네, 자 설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제 어떤 식으로 줌을 사용하는지를 제가 그 흐름 따라 스토리보드 작성하듯이 쭉 화면 캡처를 한 걸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흐름을 한번 대충 느껴보신 다음에 이따가 실습을 해볼게요. 자, 줌 로그인해서 줌 앱을 실행시키면 자 이렇게 기본 창이 뜹니다. 지금 제가 비디오를 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 얼굴이 떴는데 아이디를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왼쪽 위에 언제든지 느낌표를 클릭하면 내 화상 수업 회의실에 아이디 번호와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물어보면 알려주고 회의할 때도 누군가가 참가하려고 초대할 때 이 아이디 알려주시면 돼요. 보통 비밀번호는 설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보안 사항이 없어서 비밀번호 설정 안 하는데 이런 거 되게 좀 이렇게 챙기시는 교수님들은 비밀번호 설정을 하시면 돼요. 미리 하셔야 돼요. 이거 열기 전에. 자, 그리고 마우스를 밑으로 내려가거나 스마트폰에서 손가락으로 화면 아래를 터치하면 메뉴가 생겨요. 이게 이제 메뉴 바입니다. 자, 비디오를 끄면 제 얼굴이 딱 가려져요. 비디오를 켜면 다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자 비디오 설정하는 거 이따가 되게 재밌는 건데요. 비디오 설정에 들어가서 HD 활성화를 체크해 주시면 웹캠 성능이 좋으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여요. 이게 원래 체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해상도를 되게 다운시켜서 약간 얼굴이 좀 지지지하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인터넷 대역폭이 좀 낮은 그런 도시나 국가에서 에도 동영상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체크가 기본적으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5G 쓰는 국가니까 기본적으로 체크하시고 와이파이도 잘 터지니까 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내 모습 수정 필터가 이거 대박인데요. 얼굴이 이렇게 부드러워집니다. 네. 뭐 요즘에 워낙 필터 있는 앱을 많이 쓰셔서 이 효과는 그거에 비하면 좀 못하지만 그래도 좀 커버는 됩니다. 자, 초대하기. 사실은 이거 하기 전에 학생들한테 이미 문자 메시지 같은 거나 공지사항으로 아이디나 뭐 이런 거 공지하셨을 거잖아요. 그 다음에 특히 아이클래스에 그 웹 링크라고 해서 강의를 웹 링크에다가 아까 그 URL 떴던 거 그거를 이렇게 복사해서 거기다가 설정해 놓으셔도 돼요. 학생들은 그거 클릭하고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만들고 지금 내 동료들 아니면 학생들한테 한다 그러면 초대 버튼 눌러서 URL 복사해서 보내면 돼요. 카톡방, 문자 메시지 이런 걸로. 혹은 이메일로 보내도 돼요. 그 상대방의 이메일 주소를 안다면. 혹은 아까 느낌표 클릭해서 아이디 카피해가지고 이 아이디를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면 학생들은 줌 앱을 실행시킨 다음에 아이디 입력하고 자기 이름 입력하고 이렇게 입장을 하는 겁니다. 저는 아이클래스에 기본적으로 공지사항에 올려놓기도 했지만 저는 수업 시작하기 전에 리마인드로 한 30분 전에 미리 카톡을 보내요. 전 단톡방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디랑 다 띄워놓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알아서 5분 전, 10분 전에 막 들어와요. 저보다 먼저 들어와도 됩니다. 자, 참가자 관리. 자, 수업 중에 여기 참가자 메뉴를 클릭하면 그 참가자 목록이 뜹니다. 지금은 제가 혼자 접속해서 체크해서 그런데 이제 여기 리스트가 쭉 뜨는 거죠. 더보기 메뉴에서 아까 내가 깜빡했다면 여기서 입장 시 참가자 음소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두 음소거 해제는 일괄. 제가 여기 참가자들이 막 들어오는데 학생들이 막 마이크를 켜요. 궁금하니까 막 이거저거 눌러보면 내가 다 음소거를 하더라도 그럼 또다시 모두 음소거를 누르면 다시 탁 꺼지고요.
모두 마이크를 켜고 싶으면 모두 음소거 해제를 누르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록. 아까 설정에서 보여드린 내용 중에 클라우드나 PC에 이 동영상 파일이 저장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교수님께서 여기 기록 버튼을 누르셔서 녹화를 하셔야 돼요. 기록을 누르면 클라우드에 기록할 거냐 컴퓨터에 기록할 거냐 선택하시면 여기 이제 기록 중이다라고 뜹니다. 그러면 학생들 스마트폰에도 빨간 점이 떠서 이 수업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뜹니다. 자, 이렇게 기록을 해야지 그래야 수업을 종료하면 클라우드든 아니면 내 PC에 동영상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매번 수업할 때마다 이 기록을 매번 눌러야 되나요? 그 설정창에 아까 제가 몇 가지 설정하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설문, 소회의실 막 켜는 거. 거기에 가면 내가 회의를 열면 무조건 기록 시작. 이거 설정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까먹지 않고 자동으로 기록이 됩니다. 자, 화면 공유하기. 자, 이제 얼굴만 보고 채팅하는 게 아니라 여기 초록색 화면 공유 버튼을 누르면 옵션이 되게 많아요. 화이트보드 공유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내 컴퓨터 화면을 통째로 공유합니다. 저는 무엇을 제일 많이 쓰냐면 화이트보드랑 이 두 가지만 씁니다. 그럼 다 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열려있는 그 윈도우 중에 그 윈도우 하나만 공유하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내 바탕화면 보여주기 싫고 예를 들어서 여기 브라우저만 띄워놓은 거 요거만 공유하겠다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공유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제가 다 보여줘요. 제가 움직이는 거 탐색기에서 파일 여는 거 막 이렇게 그래야지 훨씬 더 실체감이 느껴진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제 탐색기 열은 것도 참가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듀얼이 아니니까 동영상이 이쪽에 조그맣게 뜹니다. 이 동영상 썸네일도 하나만 뜨게 할 수 있고요. 이것도 이렇게 여러 개 볼 수 있어요. 이것도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보드를 띄우면 이렇게 하얀 화이트보드가 떠요. 그럼 여기다가 글씨를 쓸 수 있어요. 여기 주석창이 있는데 그리기 선택해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여기 텍스트 눌러서 이렇게 타이핑을 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가능하고 교수님만 주석을 기능을 쓸 수도 있고요. 학생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하는 거를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자, 모든 게 다 가능해요. 하나 설명드리면 여기 지금 제가 여기 써놓은 게 뭐냐면 많은 교수님들이 또 물어요. 화이트보드 이거 되게 좋은데 나는 막 칠판에 글씨 쓰고 하는 식으로 이거 쓰고 싶은데 이 마우스가 이 마우스요. 마우스로 글씨가 안 써지잖아요. 예쁘게. 어떻게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이런 거 갤럭시 노트나 아이패드 가족 중에 누가 갖고 계시면 그거를 활용하시면 돼요. 어떻게 활용하냐면 제가 이제 수업을 열면 누구든지 입장할 수 있잖아요. 아이디만 알면. 그러니까 제 스마트폰에 줌 앱을 다운받아서 아이패드에 다운받아서 거기서 입장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디를 입력하고. 그럼 얘도 제 수업에 참여하는 여러 참가자 중에 한 명으로 그 아이패드가 입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화이트보드를 띄웠으니까 아이패드에도 화이트보드가 열렸겠죠. 그러면 판서는 거기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가자도 주석 기능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글씨를 되게 예쁘게 그림도 그릴 수 있고 학생들도 재능 있는 학생들에게 내가 말할 테니까 네가 실시간 필기해. 이렇게 시켜놓으면 교수님은 강의하고 학생 한 명이 필기하면 모든 학생들은 그렇게 보니까 되게 뭐랄까 저는 지금 이 말을 하면서도 소름 끼치는 게 엊그저께 수업을 그렇게 해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학생들도 이거 진짜 대박이라고 하고요. 네, 몰입이 돼요. 진짜. 그러니까 그 몰입감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특정 학생만 쓰게 할 수는 없고 호스트만 쓰게 하거나 모두 쓸 수 있게 하거나. 근데 모두 여러 명이 동시에 막 쓰면은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요? 네, 이따가 실습해 볼 때 그런 일을 경험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첫 시간에 모두 궁금하니까 막 해보는 거예요. 이따가 다들 그런 일이. 그럼 제가 자 이제 멈추세요 하고 싹 지워도 계속 누가 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하지만 이제 금방 학생들은 적응하고 알아서 지시에 잘 따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 판서는 PPT 띄워놓고 판서할 수도 있고 화이트보드에서만 글씨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제 모니터 바탕화면을 그대로 통째로 공유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위에다가도 글씨를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회의실 기능 이렇게 다 쪼개잖아요. 그럼 소회의실 안에서도 화면 공유를 할 수 있어서 소회의실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령이 뭐냐면 자, 소회의실 5명씩 쪼갰어요. 그러면 반드시 팀장 1명, 그러니까 리더 1명, 서기, 기록자 1명 이걸 꼭 정하라고 해요. 그 안에서. 제가 정해줘도 되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팀장이 진행하고 서기는 열심히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소회의실 기능 시간이 딱 끝나면 다 메인 세션으로 다 빠져나와서 모여요.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했는지 발표를 할 때 그 판사했던 걸 그대로 다시 띄워가지고 발표하면 되게 좋아요.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게 아이패드로 제가 글씨를 쓰는 거예요. 저는 글씨를 원래 못 써서 이렇게 하는데 굵기를 굵게 해서 쓰니까 좀 큰데 굵기를 좀 가늘게 하면 빼곡하게 진짜 노트 필기 하듯이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 소리를 키워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좀 약간 디테일이 있도록 디테일이 살아있는 학생들이 보는 화면하고 똑같아요. 학생들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5명이 자, 팀이죠. 자, 제가 소그룹을 쪼개기 전에 자 팀장을 뽑아요. 각 팀에서 소그룹을 나누면 팀장 서기를 뽑아라. 그리고 회의는 이런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라.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서기는 지금처럼 모둠 안에서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이드를 주고 활동하면 잘 하겠죠. 저는 뭘 했냐면 지난주에 이 줌으로 수업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너희들이 아이디어를 만들어봐라 해서 대학교 신입생, 입학식도 아직 하지 못한 신입생들에게 이걸 시켰어요. 그랬더니 너무 잘합니다. 얘네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일단 소회의실, 자 제가 들어가는 거 한번 보여줄까요? 서기는 자, 공유는 조금만 더 가볼까요? 지금이 자, 몇 시냐? 소회의실 쪽에서 이렇게 지금 다 33분이니까. 나뉘어져 들어갔죠? 네. 자, 여기서부터 제가 아예 그냥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네. 자, 이제 소회의실로 8팀을 제가 랜덤으로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랑 팀이 될지는 자, 몰라요. 소회의실 누르면 요게 떠요. 참가자를 몇 개 그룹 나눌 건지 전체 다 진행 나누었어요. 시간은 30분으로 할게요. 지금이 몇 시냐? 10시 33분이니까. 네. 자, 30분 동안 후에 빨리 정리하고 닫히도록 다시 전체적으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소회의실로 넣겠습니다. 자, 모든 회의실을 열면 학생들이 이제 입장합니다. 이 초록색이 켜지면 입장을 하는 거예요. 각자 소회의실로 들어가서 자, 여기 보세요. 활동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 초록색이 켜지면 이 아이들이 입장을 한 겁니다. 초록색이 안 켜졌으면 아직 입장을 안 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브로드캐스트라는 메뉴로 모든 소회의실에 문자 공지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소회의실로 다 나누어 버리면 교수님은 볼 수가 없어요. 소회의실에 무슨 일이 아니요, 저 예찬인데요. 예찬. 네, 제가 소회의실 3에 있었는데 튕겨가지고 다시 좀 넣어주시겠어요? 그렇게. 어떤 학생이 네, 튕겨 나왔다면 다시 넣을 수 있어요. 네, 3번이요. 네. 어떤 학생을 꺼내서 다른 데다가 넣을 수도 있고. 네. 이게 다 이렇게 가능합니다. 학생들이 중간에 뛰쳐나오거나 혹은 지각한 학생이 있으면 이렇게 그때그때 바로 소회의실에 배정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소회의실 하나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소회의실 1번으로 들어갑니다. 소회의실 1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한 1초, 2초 걸려요.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화이트보드 띄워놓고 필기하는 모습입니다. 뭐 결과물을 만들어내자 하는 그런 얘가 말씀. 서기. 네네네. 그리고 아마 얘가 팀장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 안녕하세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를 발견하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네네. 우리 민규가 지금 몇 학번이지? 신입생인가? 아니요, 저는 17학번. 그치. 17학번 민규지. 여기 이제 고학번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네네. 지금 민규가 플립러닝이라고 딱 얘기하니까 지금 지은이가 못 알아들은 거지. 신입생이라서. 네. 자,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딱 하고 좀 조언해주고 빠져나옵니다. 민규가 이렇게 쭉 하면 다른 조도 1조, 2조 다 들어가 봐요.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제가 종료하면 60초 정도 여유를 가지고 문이 닫혀요. 네. 그 소회의실들이 모두 닫힙니다. 있고, 이제 수강생들은 모두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정리하고 빠져나오겠죠. 그 1분 안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서로 어떤 논의했는지 한 팀씩 돌아가면서 브리핑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1조부터. 자, 소회의실 1번에 발표해 주세요. 소회의실 1번 방. 동지은. 네. 지은이가 화면 공유 한번 띄워볼까?
그럼 아까 필기한 게 그렇지. 아까 한 게 뜨죠. 그대로 이거 가지고 뜨네. 막 설명을 해요. 잘했어. 브리핑.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들리시나요? 네. 저희는 주제를 잡고 나머지 단계를 정했는데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이 수업에 참여를 완전히 해서 집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생각해서 원격 현존감 높이기를 신입생들이 이런 말을 써. 원격 현존감. 그래서 막 만들어낸 용어. 오케이.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빠이빠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하고 종료하면 파일이 저장이 되고 나중에 그걸 또 다시 공유할 수 있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기하죠. 그래서 줌으로 수업을 해도 교실 수업 못지않게 할 수 있다는 게 확 느낌이 오시죠? 네. 자, 이런 겁니다. 네. 네, 네. 그거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 줌의 그 기록이 버튼이 누구나 있지만 그걸 클릭하면 호스트가 허락을 안 해주면 못한다라고 막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줌 자체 기록이 막혀 있을 뿐이지 요즘에 교수님들 유튜브 인강 동영상 강의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뭐 오캠, 반디캠, OBS, 닥줌 막 이런 거 가지고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내 PC 화면을 통째로 녹화하는 거예요. PPT 띄워놓고 강의하면 그게 녹화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써서 이 수업 장면을 다 그대로 캡처를 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줌에서 막아놓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띄워주시는 이미지나 동영상이 저작권이 좀 심각한 거는 안 쓰시는 게 제일 좋고요. 하지만 모든 대학이 저작권 협회에 그 가입이 돼 있어서 교수님들이 교육용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저작권 있는 거 써도 이게 대학에서 돈을 내놨기 때문에 그런 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위반하게 되면 책임은 교수님이 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화면 공유할 때 PDF 파일 띄우면 이렇게 박스 치고 체크해가면서 설명하실 수 있고 교수님 혼자 하시면 안 되고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학생들을 몰입시키냐. 자, PPT 띄워놓고 설명하는데 학생을 저 혼자 말하는 게 아니라 특정 학생을 지목해서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윤희가 나하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 자, 여기 보면 선생님이 박스 친데 한번 읽어볼래? 읽어요? 그렇지. 여기서 이 부분에서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니? 한 2분, 3분 정도 얘기를 해요. 열심히. 자, 그래서 잘했어. 수고했어. 자, 이번에는 철룡이 하고 해볼까? 그럼 이제 철룡이 나와라고 봐. 그러면 나와요. 마이크 켜고 그 순간에. 그러면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랜덤으로 부르는 거예요. 학생들은 이게 지금 무작위로 교수님이 부르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집중하고 자리를 못 듭니다. 이제 답변이 안 나오면 어떤 학생은 채팅에다 교수님 제가 지금 마이크가 안 됩니다. 이렇게 올려주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 아예 반응이 없는 경우는 결석 처리하면 돼요. 그 친구는 로그인만 하고 없어진 거니까. 한 번 그렇게 했더니 그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모든 참가자에게 특정 학생 비디오 고정시키기. 자, 이게 뭐냐면 줌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교수님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건데 이게 막 발언을 하는 사람 얼굴이 막 뜨는데 이게 막 동영상이 막 바뀌어요. 되게 정신이 없어요. 이거를 좀 고정시키고 싶은 거죠. 어떻게 고정시키냐면 자, 이렇게 참가자들이 막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을 고정시키고 싶어요. 어떻게 고정시키냐면 자, 이 마우스를 일로 가져가면 더보기 메뉴가 있습니다. 점점점. 그럼 이렇게 메뉴가 쭉 펼쳐지는데 이 중에 추천 비디오. 이 추천 비디오를 체크해주면 그 학생 얼굴을 모든 학생이 다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는 게 또 비디오 고정이 있어요. 비디오 고정은 내 PC에서만 고정돼요. 다른 참가자에겐 적용이 안 되고 이 비디오 고정은 나만 그 학생 얼굴 보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교수님 얼굴 고정시키는 거 이런 거 할 때 쓰면 되겠죠. 하지만 교수님이 강제적으로 특정 학생 발언을 시키고 그 학생 얼굴을 다 공유시키고 싶어요. 그럴 때 추천 비디오 쓰시면 됩니다. 혹은 다른 학생이 실수로 마이크를 켜고 들어올 때 내가 막 강의하고 있는데 그 학생 얼굴이 딱 떠버려요. 그럴 때는 교수님 본인 얼굴을 추천 비디오 설정해 놓으면 안 바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추천 비디오 기능이 제 생각에 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순위 매기라면 이게 1번이에요. 추천 비디오. 네. 그러면 이 학생 얼굴이 다 모든 학생들에게 띄워지는 겁니다. 이 학생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유학 온 친구인데요. 고려인이에요. 그래서 한국말은 잘 못해도 되게 열심히 하는데
그 SNS 활동도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런지 본인 얼굴을 써도 된다고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 이게 저 유튜브에도 이 매뉴얼이 올라가 있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되게 고맙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네, 질문이요. 지금 이제 추천 비디오가 있으면 네. 아까 그 화면도 추천 화면 같은 거는 없나요? 추천 화면은 없고 화면 공유는 무조건 마지막에 띄운 화면이 그것만 공유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의 화면만 공유한다 뭐 이런. 그거는 이 친구가 화면 공유하면 그 친구 화면이 다 보여져요. 그러니까 화면 공유라는 거는 누구든지 한 번에 한 명씩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공유할 때 학생들이 못하고 학생이 공유할 때는 그 학생이 꺼야 다른 학생이 공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화면 공유를 누군가가 선택하면 그거는 추천을 설정할 것도 없이 모든 사람이 그 화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글쎄,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특정 화면만으로 어떤 특정 학생의 화면만을 추천을 하면 네. 그러면 이제 다른 친구들이 아까 화이트보드에서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게 이제 좀 걱정이 돼요. 주석. 네, 그래서 추천 화면 같은 게 있으면 네. 다른 친구들 화면 쓰는 건 안 보이고 이 친구가 쓰는 것만 보이고. 그 아까 고객센터에나 아니면 그 줌 본사 이메일에다가 그런 거 제안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해보니까 지금 제안하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줌 홈페이지에 한글로 떠 있잖아요. 한글 페이지가 그거 번역 오류가 꽤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따가 설문 제가 설명드릴 때 보시면 설문에도 되게 완전 번역을 잘못해서 틀린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질문 그런데 잘문 막 이렇게 써 있는 거 오타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지사가 없어서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한국 지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대표시켜주면 잘할 것 같은데. 자, 소회의실. 자, 여기 아까 설정에서 이거 반드시 체크를 해놓으셔야지만 소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자, 이걸 체크해 놓으시면 밑에 소회의실 메뉴가 생겨서 자, 이걸 클릭하면 지금 수강생 몇 명인데 몇 개 그룹으로 쪼개겠다. 그러면 자동으로 인원 배분이 됩니다. 이거 자동 어사인이고요. 그러니까 랜덤 어사인 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걸 딱 그냥 고정시켜서 계속 가져가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수동으로 즉석에서 해도 되고 근데 수동으로 수강생이 많으면 한 번에 빨리 못 하잖아요. 그러면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거는 아까 그 회의 예약할 때 회의를 미리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이 소회의실에 어떻게 학생을 분배할 건지를 미리 작성해서 등록시켜 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다 모두 설정 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랜덤 어사인을 하면 학생이 이렇게 쭉 분배되고 옵션에서 이런 거 설정할 수 있고요. 몇 분 후에 닫힌다 이거 설정 안 해도 돼요. 그냥 나중에 제가 아무 때나 딱 닫아버리면 뭐 1분 정도 여유를 주고 닫힙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 눌러서 언제든지 모든 방에다가 공지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20분간 수다 떨세요. 뭐 5분 후에 종료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특정 학생을 다른 회의실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고 저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모든 소회의실을 이렇게 순회를 돌 수 있습니다. 자, 순회 돌고 근데 중간에 이런 경우 있어요. 제가 순회 돌고 나왔는데 어떤 학생이 지금 있어요. 그러면 야, 태규야, 너 지금 지각했구나. 그러면 교수님 죄송합니다. 막 이래요. 그러면 알았어. 그럼 너 지금 소회의실 5번 방으로 넣어줄 테니까 거기 가서 얘기해. 이렇게 언제든지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료하기 전에 한번 브로드캐스팅 해주고 자, 모든 회의실 닫기를 딱 누르는 순간 60초 후에 이게 닫힙니다. 모든 회의실에도 60초 후에 이게 곧 닫힐 예정이다라고 알람이 떠요. 그럼 학생들이 그때부터 정리합니다. 60초가 짧으면 120초 설정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메인 세션에 모두 모이면 브리핑 돌아가면서 듣고 교수님이 코멘트 해주시고 코멘트 할 때도 교수님이 화이트보드 띄워놓고 필기하면서 코멘트 하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설문조사. 설문조사 기능이 있는데 이 설문조사는 설정에서 설문조사 체크를 했을 때 하나서 하는 겁니다. 자, 회의를 예약합니다. 새 강의실을 예약하는 거예요. 이걸 예약하면 자, 뭐 교육공학 3주차 화상 강의 쭉 쓴 다음에 화면을 쭉 이렇게 내려보시면 여기 어디죠? 아까 설문조사 한 다음에 누가 무슨 답변했는지를 강제적으로 내가 등록하고 싶다 그러면 요 체크를 하시잖아요. 필수 항목 체크를 하면 학생들이 아이디 입력하고 자동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교수님이 호스트가
한 명씩 확인하고 입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학생은 이름과 이메일을 입력하고 들어와서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아무도 청강이 들어오면 안 되는 그런 수업일 때 쓰시면 되게 좋은 건데 한 가지 단점은 교수님 개인 회의 아이디로는 할 수가 없고 자동 생성 설정을 했을 때만 요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줌 수업을 지금 해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텐데요. 원래 교수님들에게 딱 픽스된 아이디가 있어요. 평생 그 아이디를 쓸 수 있습니다. 그 유료 회원 기간 동안 쓸 수 있겠죠. 무료 회원이면 평생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유료 회원에서 빠져나오면 무료로 바뀌니까 유지는 되긴 하겠네요. 어쨌든 그 아이디를 쓰게 되면 학생들한테 매번 아이디를 공지 안 해도 돼요. 그냥 그 시간에 맞춰서 들어오면 되죠. 그런데 자동으로 생성하게 되면 매번 아이디를 알려줘야 돼요. 자, 오늘은 이 아이디로 들어오세요. 내일은 이 아이디로 들어오세요라고 해야 되는 거죠. 물론 그 블랙보드 아이클래스에다 미리 다 해놓으면 상관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비밀번호 설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개인 회의들을 체크하잖아요. 그럼 이 필수 항목이 체크가 안 돼요. 그래서 자동 생성을 했을 때만 이걸 체크할 수 있고. 아니 근데 나는 필요 없다. 나는 퀴즈 할 때 뭐 누가 무슨 답변했는지 그런 거 파일 필요 없다. 그러면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이런 거 기본적으로 세팅하시고 일단 저장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화면을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자, 제가 만든 거잖아요. 예약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화면을 밑으로 쭉 내리면 네, 이게 그 제가 만든 회의실에 화면을 밑으로 쭉 스크롤해서 내린 겁니다. 그러면 등록 설정, 뭐 설문조사 설정 있어요. 이 등록 설정은 아까 만약 이걸 체크를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무슨 컨퍼런스 같은 거 할 때 누가 참가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곳, 아니 소속 대학, 아니면 뭐 관심사 이런 것들을 설문을 미리 체크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 설문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이면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체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메일로 이 회의를 예약을 할 수 있어요. 컨퍼런스 참가자들에게 막 등록한 사람들 보내는 거죠. 로고 같은 거 설정할 수 있고, 자, 설문조사 들어가서 설문조사를 미리 추가해서 만들어 놓으면 줌 회의할 때 만들어 놓은 퀴즈로 설문조사를 막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경험시켜 드릴게요. 자, 설문 추가할 때 제목 쓰고 문제 보기. 자, 2주차 복습 퀴즈. 저는 3주차 강의 열 때 지난주 복습 퀴즈를 미리 만들어요. 자, 그러면 교육공학의 학문적 성격과 거리가 먼 것은 보기 써놓고, 그럼 학생들이 이제 수업 시작할 쯤에 이거 하고 하면 제가 얼마나 준비가 됐는지 알고 수업을 할 수가 있겠죠. 오류, 단답형, 선다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 첫 번째는 단답형이 아니라 택 1,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중복 체크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걸 미국에서 아마 값싼 인력으로 알바를 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됐습니다. 객관식만 돼요, 지금은. 주관식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질문 추가하고 다음은 저장하면 자, 미리 설문도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미리 못 만들었지만 수업 중에 설문을 하고 싶다 그러면 수업 중에 설문을 즉석에서 만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미리 만들 수도 있고 즉석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등록을 체크해 놓으면 그럼 학생들이 등록하고 들어오면 이렇게 이름으로 떠 있어요. 그러면 제가 확인하고 수락을 눌러야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비싼 컨퍼런스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 활용하시면 되는 거죠. 아까 설문 미리 못 만들었으면 즉석에서도 만들 수 있다. 설명드렸고요. 자, 설문을 실행할 때는 이렇게 설문이 딱 떠요. 모든 참가자에게 딱 뜹니다. 학생들이 답변하면 실시간으로 이게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설문조사 종료하면 그 결과를 공유하잖아요. 그럼 그 공유가 모든 학생들에게 딱 뜹니다. 자기들이 나는 하나만 선택했는데 모든 사람들의 반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거 가지고도 한 5분, 10분 또 수업을 이야기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메뉴에 가서 출석 체크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설문 결과도 회의 메뉴에 가서 설문 보고서를 생성시키면 이거 생성을 해야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다운로드해서 엑셀 파일로 볼 수 있다. 다만 출석 기록이랑 이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뜨는 게 아니라 이게 한 1시간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수업 끝나면 그 다음날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으로 돼 있으니까 끝나면 이 안에서 이게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되진 않더라고요. 거기 홈페이지 가면 안내에 다 써 있어요. 이건 30분 지나서 뜹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설문조사 체크 기록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필수 항목 등록 나 그런 거 규정 안 했다. 그러면 게스트로 뜨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대신 학생들에게 너 줌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한 상태에서 참가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요 몇몇 학생들처럼 이름이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요 필수 체크를 안 했으면 반드시 학생들에게 이메일로 로그인해서 들어오라고 하면 되시고요. 이걸 체크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입장할 때 자기가 이메일이랑 몇 가지 체크 등록을 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고 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수업 회의 종료. 자, 이 수업이 다 끝났습니다. 랩업 다 하고 이제 마쳐요. 자, 여러분 안녕 하고 회의 종료를 누르면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의 나가기 눌러서 교수님만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남아서 계속 이야기할 친구들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학생 중에 한 명을 제가 호스트를 넘겨줘도 돼요. 호스트를 넘겨주면 그 친구가 또 몇 가지 더 진행 기능을 활용해서 기록도 할 수 있고요. 그 친구가 남은 수다 떠는 과정을 기록을 다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나중에 제가 받으면 되죠. 저는 혼자 나가고. 혹은 그냥 모두에 대해 회의 종료. 그러면 한 번에 창이 다 닫힙니다. 자, 이 방법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자, 컨버팅이 진행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기록을 했기 때문에 동영상 파일로 렌더링 하는 시간인데 1시간 강의하면 1시간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노트북을 켜놔야 돼요. 근데 지금 내가 어디가 이동해야 된다 그러면 스탑 눌러놓고 나중에 다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인코딩이 끝나면 렌더링이 끝나면 MP4 파일, 오디오 파일, 텍스트 파일 모두 이 폴더에 저장되어 있고 이걸 가지고 나중에 복습이나 여러 가지 공유하시면 됩니다. 네, 기본 기능은 이제 다 설명드렸고 이제 실습을 해볼 건데요. 네, 질문요. 그 등록을 확인해서 입장을 시키고 나면 그러면 걔네들에 한해서만 계속 다른 그러니까 이제 그 코스별로 지금 아이디는 하나만 주어질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그 안에서 여러 과목을 이제 열어야 될 텐데. 아,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한 아이디로 여러 과목을 열려면 개인 아이디를 쓰셔야 돼요. 그런데 개인 아이디를 쓰면 그 등록이라는 그 옵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면 제가 그 매번 예를 들면 이번 주에도 뭐 2번 수업을 한다 그러면 다른 과목에 대해서도 네. 2번씩 수업을 할 때 첫 번째는 입장을 할 때 제한을 해갖고 네. 제 과목에 등록한 학생들만 이제 입장을 시켰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다음 회의를 열 수가 있나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체크 안 하고 그냥 들어올 수 있게. 지금 그 부분을 거기까지는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거는 안 될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확인을 해보고 나중에 업데이트를 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등록은 회의별로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그때, 그렇게 그때. 예상이 돼요. 예. 네. 근데 그건 꼭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게 보니까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확인해 보면 되는 것도 있고 당연히 될 거라 생각했는데 확인해 보면 안 되는 게 있어서 그 부분 꼭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네, 뒤에 질문 한 분 더. 그 입장할 때 네. 저는 이번 주 그 줌을 이용해서 강의를 진행했는데 어떤 학생들 그냥 링크만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어떤 학생은 아이디를 그 넣어야 되는데 그걸 몰라서 못 들어왔다는 학생들이 또 다른 학생들 그거 필요 없이 그냥 들어올 수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된? 교수님 지금 계속 그 아이디를 입력해서 들어오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과정 없이도 들어오는 것 같아서 그게 네. 그 링크만 보내주면 되는 건지 꼭 아이디가 필요한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 두 가지가 모두 옵션입니다. 모두 허용이 돼요. 그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어떤 거냐면 자, 그 모든 회의실에는 아이디가 있는데 이 아이디를 안 알려주고 링크만 알려줘도 돼요. 이 링크 속에 아이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링크를 클릭하면 아이디가 이 링크 속에 여기 보시면 아이디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를 직접 입력해도 되고 링크를 클릭해도 되고 아무거나 가능한데 이 둘 다 필요 없다라는 거는 잘못된 거고 이 학생들이 아마 링크만 그 서리풀은 좀 내용 복잡해가지고 그냥 링크로 들어오는 게 낫겠어요. 그 링크만 보내줬으면. 맞습니다. 네, 그렇게 들어온 학생이 아이디가 없어서 못 들어온다는 학생이 있어서. 네, 마이크 주세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뭐냐면
본인은 이미 줌 앱을 실행을 시킨 거예요. 스마트폰에서. 근데 스마트폰에서 이제 바로 실습해 볼 건데 한번 앱 지금 켜보실까요? 한번 지금 바로 보세요. 자, 스마트폰에서 줌 앱을 바로 실행시키시면 제가 이게 PC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네요. 자, 줌 앱을 실행시키면 회의 참가를 눌러봐요. 자, 그러면 비슷하네요. 회의 아이디를 입력하라고 뜨죠, 메뉴에. 회의 참가 누르면 아이디 입력하라고 뜨니까 이 상태에서 학생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 링크가 없이 아이디를 입력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아이디는 앱을 안 키고 그냥 안 키면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들어오는 거. 앱이 설치되어 있으면 바로 열리고 앱이 설치 안 되어 있으면 링크를 클릭했을 때 줌 앱을 설치하시겠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봐요. 그래서 설치하면 그때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가 되고 이제 입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줌은 앱은 미리 설치가 안 돼 있어도 입장할 때 항상 물어봐 줘요. 그때 설치해도 됩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그 친구에게는 그 링크 속에 아이디 숫자가 있으니까 링크 안에 보시면 숫자가 있어요. 9자리 숫자 혹은 10자리 숫자. 그거 치고 들어오라고 하면 돼요. 네. 그러면 이 화면이 뜨는 거는 그 앱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앱을 실행하면은 네, 앱을 실행했을 이렇게 나와서 아이디를 입력해야 하는데 만약에 제가 그 링크를 보내줬는데 그냥 링크를 클릭해서 바로 들어오면 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화면이 안 거치고 이 화면을 안 거치고 바로 들어오는 바로 겁니다. 강의실로 들어온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픈 채팅방으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네. 어떤 요거 빨간색? 요거요. 요거. 자, 지금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보고 있는데 칠판 판서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아이패드와 PC 둘을 동시에 사용할 때 글쓰기 하면 아이디 2개로 하는 것 외에 아이디 하나로 하더라도 하나는 판서, 하나는 강의하는 방법 없나요? 이거 좋은 질문인데요. 그렇게 했더니 한쪽에서 설정을 바꾸면 다른 쪽에서 뭐가 안 되고 해가지고 이게 좀 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행착오를 겪고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아이패드는 로그인을 하지 말고 아이패드에서는 그냥 이렇게 참가하기 아이디만 입력하면 얘는 이제 PC는 내가 로그인이 된 상태, 호스트 로그인이 된 상태고 아이패드는 로그인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충돌이 안 나요. 근데 얘도 로그인이 되어 있고 아이패드에도 그럼 제가 여기서 로그인하는 순간 여기서 뭐가 막혀요. 막히거나 여기서 제가 순간 잘못 건드리면 여기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정신없게 되고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한 아이디로 두 기기를 쓰는 거는 지금 비추하는 걸로 저희 서울대학교 시스템팀에서도 확인하고 그렇게 안 하면 좋겠다라고 일단 결론을 내렸습니다. 추가 질문. 공동 강의가 있는데 교수진 2명이 같은 권한을 가지는 방법도 있나요? 같은 권한이 어떤 권한을 물어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는 이게 있어요. 제가 호스트잖아요. 그럼 특정인을 선택해서 그 비디오에서 그 특정 참가자를 공동 호스트 지정할 수 있어요. 호스트 권한을 한 명에 넘겨줄 수도 있고 나하고 함께 공동 호스트로 2명, 그러면 이 친구도 기록을 할 수 있거나 아마 이게 되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그 정도 외에는 다른 걸는 모르겠네요. 네. 호스트 제외인지 혹시 포함인지 아세요? 100명이? 그 참가자가 100명까지 가능한데 그게 호스트 포함인지 저 그거 항상 궁금했는데 확인 안 했어요. 전 제외될 거라고 생각하고는 있는데 왜냐면 참가자 명수라고 써 있으니까 궁금하네요. 네. 아직 저는 서울대 라이센스는 300명인데 아직 300명을 풀로 안 받아봐서. 예, 생초보 질문 몇 가지 드릴게요. 네. 지금 줌 강의에 네. 최대 인원은 100명으로 지금 알았고요. 네. 적정 인원이라는 건 어떻게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적정 인원은 그냥 사람마다 다르고 수업 전략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어저께 그 한밭대학교 교수님들하고 그 총장님이 이거 다 배워야 되겠다. 교직원도 다 들어가세요. 그래서 동시 접속자가 140명이 들어와서 바로 이 자리에서 어저께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집중도도 좋았고요. 그리고 제가 놓치는 질문을 뭔가 이렇게 그쪽에 센터에 계신 연구원님들이 질문을 저한테 놓치면 좀 알려주시기도 하고 중간에. 중간에 또 마이크 켜서 저한테 어나운스 해주기도 하고 순간 잘 놓치게 되면.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이 너무나 잘 진행이 돼서 저는 300명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게 있어요. 바로 지난주
이번 주 화요일이었어요. 엊그저께요. 화요일 날 한국 HRD 협회에서 컨퍼런스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한 거예요. 최초의 시도를 한 거죠. 거기에 100여 명이 들어왔는데 완전 망했어요. 거기는. 그리고 나중에 저희도 처음 시도해보는 거라 시행사가 많았네요라고 이제 막 죄송합니다라고 올리긴 했는데 진작에 저를 초대했으면 잘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농담이에요. 그래서 이게 초보자면 인원수가 많으면 엄청 혼선이 있겠다. 그래서 익숙해지면 조금씩 늘려가는 식으로. 그래서 처음 할 때는 20명 안 되고 시작했는데 괜찮았어요. 네, 적게 시작하면 좋고요. 많아도 익숙하면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밭대가 어떻게 143명이 동시에 참가했다는 말씀이시죠? 제 아이디로. 제가 그 서울대 저는 제 계정은 300명이 들어올 수 있는 계정이어서 300명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 그 아이디 번호 한밭대학교 공지에서 들어왔고 동시에 그 우리 인하대 선생님도 누가 그때 들어오셨던가? 못 들어오셨나요? 다른 대학 CTL에서도 연락이 와서 제가 들어오시라 그래서 다 그거 보시고 힌트 얻었다. 너무 도움이 됐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잡혔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유료 회원하고 무료 회원은 중복 가입이 가능한 거고요. 한 아이디로 하나가 세팅이 돼요. 내가 만약 무료 회원인데 그러면 유료 회원으로 전환을 하든지. 아이디를 2개면은 이제 한 사람이 2개 다 가입 가능한 거죠, 당연히. 네. 저는 무료 아이디도 있고요. 유료 아이디는 3개나 있어요. 무료 아이디는 Gmail이고요. 유료는 서울대 계정, 그리고 인하대 계정, 그리고 한밭대 다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에 가입하는 거랑 네. PC랑 가입하는 거랑 별도의 아이디로 가입하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의 아이디입니까? 네. 그러면은 PC로 이미 가입했으면 모바일로도 같은 아이디로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가입이 아니라 접속, 로그인. 접속. 가입은 어디서든지 한번 회원 가입하면 되고 로그인하는 거죠. 제가 네이버에 PC에서 로그인도 하고 스마트폰에서도 로그인 하듯이. 근데 PC로 지금 가입을 했는데 네. 모바일로 들어가니까 네. 가입이 떠가지고 그럼 가입하지 말고 그냥 자기 아이디 로그인을 로그인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네, 그러면 이 아이디를 자기가 불러들여가지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PC에 있는 아이디로? 그렇죠. 지금 뭐 땡땡땡 인하 ac.kr 이걸로 네. 로그인하셨으면 스마트폰에 똑같이 땡땡땡 골뱅이 인하.ac.kr로 로그인하시면 복잡한 되는데 아이디가 있잖아요. 고유의 번호. 그거 아니에요? 로그인은 교수님 이메일 계정을 말하는 거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습니다. 이게 회의 아이디라고 자꾸 아이디 하니까 이메일 아이디랑 헷갈릴 수 있어요. 그게 저도 좀 우려했던 바인데 회의실 아이디는 강의실 호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모든 교수님들이 회원 가입을 하시면 개인의 전용 호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아이디를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그인하는 교수님 이메일 계정 말고 그 회의실의 고유 아이디, 방 번호 그거를 학생들에게 알려주거나 링크를 알려주거나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건 어디서든지 어느 기기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하는 모든 수업의 강의실 아이디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랜덤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똑같은 걸로 계속 쓰셔도 됩니다. 그것도 선택이에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또 몰라서 질문 드리는데 네, 그러면 네. 어떤 과목 A라는 과목을 아이디로 개설해 놓고 다른 과목을 또 할 때 똑같은 아이디면 이게 헷갈릴 수 있잖아요. 학생들의 입장에서. 맞습니다. 네. 대신 교수님이 그 수업을 동시에 하실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오전 10시 수업, 이건 오후 2시 수업. 그러면 이 학생들이 계속 남아있는 게 아니라 제가 한번 딱 종료해버리면 다 나가잖아요. 그리고 다시 열면 학생 또 입장을 하겠죠. 이 학생이 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디를 아는 엉뚱한 사람이 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 막고 싶으면 비밀번호 설정해도 되고 아니면 아까 등록은 개인 아이디에서 할 수가 없구나. 네, 비밀번호 설정을 하거나 뭐 그냥 아니면 불특정 그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 내보내도 돼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중간에. 네. 실습해보기 전에 질문이 많은데 실습해보면 없어질 질문들도 많아요. 저는 아직 수업을 안 해봤는데요. 줌을 이용해서. 네. 제가 궁금한 거는 그 강의실에서 제가 그 뭐 한두 명 학생들 이렇게 앉혀놓고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다른 수강생들은 이제 집에서 이 줌에 들어와서 뭐 실시간 수업을 갖다가 이제 그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네. 방법 혹시 있으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컴퓨터를 바라보지 않고 그냥 네. 그 그럼요. 판서를 뭐 네, 하면서 네. 이걸 갖다가 네. 이제 뭐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실시간 네. 이제 그 원격
그 링크를 가능합니다.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좀 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해봤는데요. 지난 학기에 해봤어요. 다른 대학교 교육대학원생인데 이 친구가 선수예요. 체육 특기자라서. 그러니까 출장을 지방으로 간 거예요. 그 대회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제 수업을 계속 듣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보통 운동 선수들이 수업 뭐 이렇게 출장 가면 핑계거리니까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제 수업을 안 놓치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 친구가 그 전에 우리가 줌 수업을 해보니까 이 친구 아이디어가 교수님 제가 출장 가서 교수님 수업이 저녁이니까 제가 숙소에 들어가서 줌으로 참여할 수 없을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자 해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제 스마트폰으로 저는 원래 제 강의를 찍는데 그날은 여기다가 줌 아이디 번호 입력해서 입장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로그인해서 여기로 열은 거죠. 줌 수업을. 그래서 이 카메라를 다른 학생에게 딱 주고 이 친구가 저를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저를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학생은 줌으로 이 수업에 들어와서 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일반 강의실 강의를 하는 거고 이 카메라가 저를 찍고 있고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 듣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제가 막 설명하다가 가만있어 봐. 지금 아무개님이 줌으로 출석하고 있는데 한번 이야기 좀 해볼까요? 그래서 가서 마이크로 아무개 씨 지금 계세요? 그랬더니 네 교수님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도 하면 막 답변도 해요. 그러면 여기 앉아있던 학생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렇게 진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가능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마이크를 무선 마이크를 이용해야 되나요? 아니면 멀리 떨어져서 하면은 한 요 정도 거리에서 제가 강의를 해서 마이크 없이 일단 그 친구는 잘 들렸다고 해요. 물론 스마트폰에 그 길이 있는 유선 핀 마이크 같은 거 써도 되는데 그러면 훨씬 조용하게 잡음 없이 더 잘 들어갑니다. 한 2, 3만 원이면 살 수 있는데 인터넷 검색하시면 뭐 보야 마이크 뭐 이런 거 있어요. 핀 마이크. 스마트폰용 유튜버들이 쓰는 뭐 이런 거 있습니다. 하면 조용하게 할 수 있고 없어도 음질은 좀 떨어지지만 괜찮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